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8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1년 3개월 동안 대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었죠. 좌편향된 곳, 좌편향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부, 법조, 법원입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영방송, KBS, MBC 뭐 이런 곳이었는데 YTN 뭐 이런 곳이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 두 곳이 기울어져 있었던 이유는 임기 때문이다. 임기, 이 김명수의 임기 그리고 KBS 또 MBC를 움직이는 이사회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원이죠. MBC 그 임원들의 그 이사들의 임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1년 3개월 동안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로 있었는데, 자, 임기가 일부, 김명수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고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문진이나 KBS 이사회 의장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추문들, 비위 사실이 발각이 돼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오늘 새 대법원장이 발표가 되는데, 중앙일보는 따로 취재를 해서 단독으로 이균용 유력 새 대법원장 이균용 유력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권 핵심 관계자가 말을 했고 복수의 취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북한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균용 부장판사는 작년에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대법관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사장까지 오른 뒤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검찰에서 검사장으로 오른 뒤에는 법원에 있는 이균용 부장판사와 별다른 교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균용 외에 또 거론되는 사람이 홍성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또 최종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가반 출석, 가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 민주당의 찬반이 중요한데 민주당 지금 태세로 오면은 이것도 전부 다 부결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다음 달쯤에는 민주당이 그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거의 엉망진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법원장 인선을 방해를 하고 해방을 놓을 수 있을 것이냐.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이후에 한 번도 표결해서 부결이 된 적이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단 한 번 있었죠. 이 정기성 그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그때는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았는데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됐죠. 그것을 그때 야당이 부결시켜서 전국이 파행으로 갔고 그것이 나중에 3당 통합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대법원장을 인존해서 부결시키는 사례는 없었지만 민주당이 워낙 지금 이 극단적인 그 정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불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까지 부결을 시키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는 그런 모험을 하겠느냐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는 추가 개각도 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교체가 되는데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후임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이 됐고 또 새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행안부 차관 이런 사람들도 오늘 교체가 됩니다. 방송계 공영방송계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신명 기사가 두 가지가 방송 관련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방통위가 MBC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시켰다.
또 하나는 이동관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24일, 25일께 임명할 것. 뭐 예정된 거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그만입니다. 표결을 하지 않죠. 24일, 25일께 임명할 듯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국회 가방위가 열렸는데 파행했습니다. 그래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이죠. 여야는 대립을 하면서 합의점을 어제도 찾지를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것을 요청을 하는 채택을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청을 하는 이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며칠 내로 답을 해달라 이까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답이 없겠죠. 민주당에서 안 하겠죠. 그러면 바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데 그것이 24, 25일께. 그리고 방송 자편향을 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4사람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는 방통위원장은 지금 교체가 됐죠. 그때 한상혁이 맡고 있다가 이 TV조선 평가 점수 조작 이걸로 기소가 되면서 한상혁이 물러나고 지금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산하에 방심위가 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2개와 또 하나는 이 KBS 이사회 또 MBC는 방송문화진흥원 방문진 이 4개의 조직이 이 공영방송을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그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다 속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MBC 방문진의 방송문화진흥원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도 이사로 한건을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되면 여야가 6대5가 돼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펴집니다. 그러면은 이 방문진이나 KBS 이사회는 KBS 사장, MBC 사장 그리고 임원들을 교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원들의 사장이 경영진이 교체가 되면은 보도본부도 교체가 되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기자들까지 좌편향된 기사를 쏟아내던 그런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 정상화되는 그 절차를 속속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언제 지금 이재명에게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원래 8월 달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 본인이 셀프로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지금 검찰은 검찰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친명계에서 불쑥 꺼낸 게 투표 보이콧이죠. 아예 그 투표에 불참하겠다. 그 체포동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 넘어오면은 투표에 불참하겠다. 그렇게 극단적인 말을 막 하고 있죠. 민형배가 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중앙일보 8면기사입니다. 이슈 위기의 민주당에서 친명계가 꺼낸 투표 불참 방탄 한동훈 더 저질 방탄이다. 참 저질이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또 일종의 도어 스태핑을 한 거죠. 거기서 아니 4번 연속 방탄을 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한 게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상기를 시키고 나서 4번 연속 방탄은 노웅래부터 이재명 본인, 윤관석, 이성만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특권 포기하겠다고 이재명이 말했는데 무슨 그 투표 보이콧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냥 하기 싫으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특권 포기하지 마라. 그냥 포기하기 싫으면 그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그런 건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투표장에 또 그 본회의장에 앉아있다가 쭉 나가면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서로 특권을 포기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 보이콧 이것은 지금 이재명이 자기 발로 걸어가서 영장법원에 출석을 하겠다
실질 심사로 받겠다 이렇게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거죠. 투표를 보이콧해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안 되면은 영장 실질 심사로 받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말하고 이 민영배나 이런 사람들이 신복들이 하는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죠. 그래서 짜고 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반정하듯이 이재명이 어제 민영배의 체포동의안 보이콧 이 제안에 대해서 명확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어제 이재명에게 물어봤는데 적답을 피하고 대신에 검찰이 정치 검찰화됐다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이 됐다 이 이야기는 결국 검찰이 청구하는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이 부당하다 이것을 지금 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때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결을 하면서 부당한 그 구속 영장 청구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부당한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 특권을 포기 안 한다.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특권을 누리겠다는 이런 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체포안 이것이 만약에 보이콧을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인데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본회의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별 실효성도 없다. 그 사이에 혼란만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민주당이 투표를 거부해서 본회의장을 퇴장을 해버리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을 할 수가 없죠.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투표는 계속 미뤄져서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는 체포동의안을 이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정을 할 때마다 그러면은 다 빠져나오고 국회가 제 일을 안 하는 거죠. 자, 그걸 지금 노리면서까지도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자, 다음 달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개회가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짜는 미리 여야 합의를 해서 정하죠. 다음 본회의 날짜가 언제로 정해졌냐면은, 9월 21일, 25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다음 달 9월 21일 전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21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안 표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거의 이 날짜가 유력하죠, 지금. 본회의가 9월달에 2번 있는데 9월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25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안 표결이 이뤄진다. 자, 그런데 25일이 언제냐?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 목요일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29일이 추석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딱 표결이 돼서 부결, 가결 여기에 따라서 추석 민심이 출렁이게 되죠. 추석 밥상머리 민심, 차례상 민심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딱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민심이 그때 다음 총선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석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이재명이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 가급적 8월 달에 하기로 했고 그게 이제 안 되니까는 그러면은 9월 달에 가면은 이 체포동의안을 아예 부결을 시켜버려서 국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을 노리려고 지금 부결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결이나 또는 보이콧 같은 것을.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뉴스가 노컷 뉴스 오늘 아침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노컷 뉴스 아침에 게재된 기사를 보시면 이 민주당 이재명 구속영장 8월보다 9월이 더 두려운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9월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본인들이 지금 이하영 재판을 계속 파행을 시켜서 이렇게 뭐 늦춰진 거죠. 본인들이 자승자박을 해놓고는 지금 검찰에게 정치 검찰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지면은 9월이 두려운 이유, 9월에
그래서 9월에 상정되면 표결이 돼야 되는데 표결이 두려운 이유는 친명, 비명, 분열되겠죠. 가결해야 된다는 비명, 부결시켜야 된다는 친명.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체포동의안 때도 가까스로 회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것이 더 부결될 가능성, 그러니까 그 가결이 돼버릴 가능성.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9월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담긴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체포동의안에서 만약에 영장법원으로 바로 가면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체포동의안해서 부결시켜서 그 뒤에 숨으려고 일부러 이 9월까지 지지를 끌고 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분석과는 좀 반대되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짜고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친명이 짜고 치면서 이재명은 마치 8월에 구속영장 쳐라 그러는데 친명들은 9월에 칠 것을 대비를 해서 이 부결 작전 아니면 보이콧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영장 체포동의안 국회 단계에서 방탄을 해야지 그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장법원에 가면은 구속이 돼버리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8월보다 9월이 더 더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2월 표결 당시에도 계파 갈등이 격화됐고 사법 리스크가 대두가 됐었다. 그리고 총선 앞두고 부정적 영향도 우려한다. 자, 이것은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추석 밥상 걱정을 한다. 9월에 대해서 연휴 시작되기 직전에 이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이 민주당이 검찰의 9월 영장 청구를 우려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추석 밥상에 오를 수 있다. 수도권 지역구, 수도권의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구속 여부가 추석 밥상에 오를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에서 그토록 강조해온 민생정책과 같은 이슈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 모든 것이 이재명 이슈가 된다. 블랙홀이 된다.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재명과 관련된 기사들이 지금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카드,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 쪽으로 다 책임을 돌렸던 법인카드. 이게 사실상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회면 톱기사입니다. 이재명 아내가 불법으로 쓴 것 모를 리 없다. 이 김혜경 씨의 불법 유용 의혹을 제기를 했던 제보를 했던 공익신고인 7급 공무원이 있었죠. 그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을 한 내용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혜경이 주범이 아니고 사실상 이재명이 지시를 했고 다 묵인도 했다. 그 사례들을 지금 여기저기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묵인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를 조사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경찰이 작년에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유용 사이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도 않고 종결을 해버렸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인데 그것을 최종 책임을 이재명이 져야 되는 것이지 왜 부인과 그리고 공무원 그 부인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 배소연 씨 이렇게 돌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 이 공익신고인이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인 김혜경 씨가 비서 배소연 씨를 시켜서 초밥, 샌드위치, 과일,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그 의혹이죠. 그리고 지금 김혜경, 배소연 씨는 공범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공익신고서에서 그 7급 공무원이었던 제보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과 아내의 아침 식사
등이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 아내가 배 씨 등에게 법인카드 불법 요용과 관련해서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경기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아내의 이익을 위해 공금 횡령 등이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행위다. 이러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거듭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또 조국 또 무슨 뭐 책을 낸다고 하죠. 정말 조국 씨 딸 조민 얼마 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여전히 해외여행 다니면서 SNS 활동을 또 다시 막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제 조국의 그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족들, 조국 그 가족의 단체 카톡방의 대화 내용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뉴데일리 기사 보시면 단독에서 조민 부산대 특혜가 참 많다. 아쉽지 않다. 법정에서 공개된 조국 일가 단톡방.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조국 항소심 재판에서 단톡방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조민은 교수님들도 참 잘 챙겨준다. 아빠 아는 사람 교수들 많더라. 그래서 조민이 그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여기에 검찰의 신문이 집중됐습니다. 자기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걸 다 인지한 것 아닌가. 뭐 점수가 낮은데도 장학금 받고 이런 것들. 이 조민이 가족 채팅방에 부산대는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 적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준우 전 부산대 의전원 그 원장을 대상으로 한 정인신문 과정에서 나왔죠. 이준우 전 원장은 재직할 때 성적이 우수하지도 않은 학생,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 조민에게 3학기 연속 장학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지도 교수였던 로한중에게 교수에게 주의를 준 인물입니다. 지금 로한중도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검찰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이준우 전 원장에게 조민의 학점이 불과 2점대였고 가정도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데 대한 연속으로 막 주는 데 대해서 학생들의 불만은 없었느냐. 그러니까는 이준우 전 원장은 학생들의 불만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다. 그래서 주의를 준 것이다. 로한중 교수에게. 검찰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조민이 가족 채팅방에 교수님들끼리 다 지나봐요. 수상하러 가는데 장학금 받으러 가는데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라고 말하는 거 얼핏 들었음. 주변에서 수근거렸다는 거죠. 저 학생이 조민 딸이래.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근데 당시 조민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상태였느냐. 검찰이 그 이준우 전 원장에게 그렇게 물었고 이준우 전 원장은 그렇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민정수석까지 뭐 할 때 그때였으니까는 상당히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장학금을 비롯해서. 이 로한중은 나중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를 부산대 부산대 의료원 소속 의사를 그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됐죠. 그때 무슨 뭐 자기 어떤 메모에서 발견이 됐죠. 일익을 담당을 했다. 대통령 주치의로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선정됐는데 1익을 담당했다. 그러면 그때 민정수석이 조국이었으니까 조국과 뭔가 거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가족과 나눈 채팅방 내용을 제시를 했는데 조민 씨는 양산 생활 익숙해지고 거기에서는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에서는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음. 자, 이렇게 이야기를 쓴 것은 부산까지 가서 다니는 이유가 서울대 의전원에 여러 가지 가짜 서류를 막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방을 했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의전원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산대까지 와서도 이 특혜가 많아서 아쉬운 게 없다. 이런 것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8월 2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